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땐 세 가지 방식이 섞여 쓰입니다. 여기 200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남성 A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식 나이로 치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됐고 지금은 18살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도 2022에서 출생연도 2005를 빼서 계산하는 연나이론 17살이죠. 또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 먹는 만나이론 16살. 한국식 나이보다 2살 적습니다. 만나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턴 법적 사회적 나이가 모두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만나이를 쓰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동안 임금 피크제나 보험 특약 적용에 만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를 두고 분쟁이 많았는데 이젠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와 체감 나이 하향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만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돼도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신두 개 법률엔 당장 만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내년 상반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2개 법률 가운데 만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을 추려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관습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데다 일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이 늦춰질 수도 있어 충분한 설명과 계도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한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사용된다고요. 네, 1인 가구도 많이 늘어서 이 식재료 사놓고 나눠서 드시니까 특히 유통기한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38년간 썼던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대신 식품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유통기간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았죠. 이 말 그대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기간이지 먹을 수 있는 기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다 되면 그냥 버려버리거나 상했나 맛을 본 뒤 괜찮을 것 같아서 먹지만 찜찜한 경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심하고 소비기한에 맞춰서 섭취하시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서 지구 환경까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소비기한이라는 게 유통기한보다 전반적으로 좀 길죠? 네, 그렇죠. 이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최대 80%까지 늘어났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품목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약처가 이 80개 품목에 대해서 참고값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온 가족이 다 맛보고 나서야 상한지 판별하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입니다. 원래 우유 유통기한은 평균 16일인데요. 이 소비기한으로는 평균 24일로 늘어납니다. 두부 같은 경우는 17일 안으로 유통돼야 하지만 그 이후로도 6일간은 거뜬히 먹을 수 있고요. 햄은 38일이던 게 57일까지, 발효유는 18일이던 게 32일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 키우시는 분들 이유식 관심 많으실 텐데요. 유통기한이 30일이었던 게 소비기한은 46일로 늘어납니다. 소비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소비기한은 실험을 통해서 정해지는데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 안전 한계 기간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할 수 있게 1 미만의 안전 계수란 걸 곱해서 원래 식품의 수명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식품 영업자는 직접 안전 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제품 보존 저장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냄새나 외관, 또 이 세균수, 산성도 같이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식품 영업자별로 이 영세한 곳은 별도로 실험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포장 재질이나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식약처가 내놓은 참고값보다 짧게 이 소비기한을 정하면 됩니다. 식약처가 이달까지 우선 필요한 43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2025년까지 2천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각각 1,250원과 1,200원으로 서울시가 각각 300원씩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으로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 원, 버스는 5,400억 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자 요인 가운데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무임승차 손실도 포함돼 있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도 무산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물가, 인건비 상승에도 공사체 발행과 지자체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메워왔지만 요금 인상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상폭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 70에서 75% 수준인 3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올리긴 올려야겠죠. 난 뭐 당연히 그냥 서울시에서 감수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직장인인데 한 달에도 지금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300원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한 1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 인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